미국 시골 중학교. 낯선 건물, 낯선 공기, 낯선 시선. 세리는 숨을 크게 들이켠 뒤 천천히 교문을 넘었다. 세리야, 조심하고. 거긴 많이 다르다. 출국 전날 밤, 아빠가 말없이 꺼내준 태권도 도복이 떠올랐다. 지금 그녀의 가방 맨 아래에 고이 접혀 들어 있었다. 첫날. 교실 문이 열리자 아이들 시선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얘가 그 전학생. 눈빛이 낯설다. 말도 못해? 걔네 나라 음식 되게 냄새 심하잖아. 세리는 최대한 표정을 지우고 자리로 걸어갔다.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빠르게 요동쳤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앉았다. 자리를 안내한 선생님만 쓸쓸하게 미소 지을 뿐. 며칠 후 급식 줄에서 도시락 뚜껑을 열자마자 금발 소녀 하나가 킥킥거렸다. 진짜 이게 밥이야? 비닐 장갑으로 만든 반찬인가? 그 와중에 맨 뒤에 선 남학생이 불쑥 끼어들었다. 걔 동양 무술 좀 하지 않냐? 진짜로 공중으로 날아차기라도 하겠어? 세리는 숟가락을 들던 손을 잠시 멈췄다가 말없이 다시 밥을 떴다. 그날 오후 사물함 안에서 도시락통이 터진 채로 던져져 있었다. 젓가락은 반쯤 부러져 있었고 편지도 하나 끼어 있었다. 비행기 타고 돌아가. 그렇게 조용히 지나가던 하루하루. 그러던 중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다. 자유대련을 해볼 거라고. 짝을 지어도 되고 혼자 나서도 된다고. 브리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친구들을 돌아봤다. 얘들아, 우리 외계인 하나 내보내자. 제이크가 웃으며 옆에서 거들었다. 좋지. 아시아 정글에서 온 전사님, 어서 나오시죠. 세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체육복을 입고 링 앞으로 걸어 나갔다. 체육관은 고요했고 아이들의 웅성임도 멎었다. 제이크가 어깨를 으쓱하며 장난스럽게 섰다. 자 간다. 파준 거다. 그 순간 세리는 그의 손목 각도를 읽었고 발목의 무게 중심을 봤다. 공기마저 느리게 흘러가는 듯 했다. 그녀는 정확하게 중심을 낮췄고 상대가 손을 들기도 전에 그 팔을 낚아챘다. 웅 하고 숨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입을 벌렸다. 제이크의 팔은 허공에서 멈췄고 균형을 잃은 채 뒤로 밀려났다. 오직은 뭐야? 일순정적.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발 뒤꿈치를 정위치로 맞추고 다시 자세를 고쳐 잡았다. 다들 몰랐다. 그녀가 9살부터 새벽마다 체육관을 지켰고 도복을 입은 채 울며 발차기를 반복하던 날들을. 대한민국 대표로 국제대회에 출전했던 걸 아무도 모른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참아온 거였다. 더 이상은 필요 없다는 듯. 이제 시작이었다. 체육관 한가운데 윤세리는 고요하게 서 있었다. 링 안에 발을 들인 제이크는 몸을 풀며 헛웃음을 흘렸다. 야 진짜 할 줄 아는 거냐? 설마 앞구르기 같은 건 아니겠지? 브리트니는 뒷줄에서 팔짱을 끼고 비웃었다. 얘 진짜 나오는 거야? 설마 저 발로 차겠다는 거야? 우리 학교에서 제일 조용한 유령이? 세리는 말없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기본 자세. 제이크가 살짝 당황한 듯 따라했다. 뭐 그래도 예의는 바르네. 자 간다. 그가 덤벼들었다. 날렵하진 않았지만 체격이 컸고 스피드도 나쁘지 않았다. 관중석의 아이들은 쑥덕였다. 야, 제이크 쟤 축구하잖아. 근육 봐. 근데 쟤 왜 미동도 안 해? 세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제이크가 들어오는 타이밍에 정확히 맞춰 한 발 옆으로 스텝을 밟았다. 그리고 손목을 단번에 꺾어 제자리로 돌렸다. 우당탕. 제이크가 바닥에 넘어진 순간 체육관 전체가 멎었다. 야, 뭐야 지금? 카메라 켰냐? 찍었어? 방금 뭐였어? 브리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일어나, 장난 그만 치고. 제이크는 당황한 채 벌떡 일어나 다시 자세를 잡았다. 진심으로 간다 이번엔. 제대로 한 판. 다시 뛰어들었다. 이번엔 무게 중심을 낮추고 한 손으로 밀쳐보려 했다. 그러나 세리는 반보 먼저 회피했고 순식간에 그의 팔 아래로 파고들어 어깨를 밀어냈다. 한 바퀴 회전하며 제이크는 그대로 바닥을 굴렀다. 야, 지금 이거 진짜야? 누가 봐도 고수다 저거. 체육 선생님의 눈도 동그랗게 커져 있었다.
잠깐만 저 동작 저건 태권도인데. 아이들은 웅성거렸다. 태권도? 그 한국 무술 그거? TV에서 봤어. 발차기 날리는 거. 브리트니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말도 안 돼. 저 애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매일 놀리던 애가 지금 나보다 센 거라고. 세리는 단 한 번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제이크가 숨을 몰아쉬며 손을 내저었다. 패배를 인정한 셈이었다. 그 순간 관중석 어딘가에서 박수가 터졌다. 그리고 누군가 외쳤다. 저거 영상 올리면 조회수 미쳤겠다. 세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단지 마지막 자세를 정리한 뒤 다시 정면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조롱에도 비웃음에도 외로움에도 꺾이지 않았던 눈동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눈빛은 모두에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여기 있다. 더는 숨어 있지 않는다. 아이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수군거리던 소리 대신 조심스러운 경외가 깃든 침묵이 체육관을 메웠다. 그날 이후 학교는 조용히 변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복도는 평소와 달랐다. 늘 조용하던 윤세리의 책상 주변엔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야야, 쟤 진짜 국가대표 출신이라며. 한국에서 상 받은 영상도 있대. 대회 영상 찾았다더라. 와, 그 발차기 진짜 장난 아니던데. 교실 뒤쪽에서 아이들이 웅성였다. 브리트니는 이를 꽉 물고 책상에 앉아 있었다. 기껏해야 무기력한 외국인일 줄 알았는데. 제이크는 책상 위에 몸을 기대며 말했다. 솔직히 인정할 건 해야지. 나 진짜 던져졌어. 그냥 바닥에 꽂힘. 뭐야, 아프다고 찡찡거리는 거야? 아니, 멋있었다고. 세리는 아무 말 없이 책을 폈다. 익숙한 시선, 조용한 칭찬, 그리고 뒷담. 그 모든 게 그녀에겐 특별할 것 없는 풍경이었다. 쉬는 시간 미셸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날 체육관에서 유일하게 그녀의 눈을 외면하지 않았던 아이. 오늘도 머뭇거리며 말을 걸었다. 그거 너 어제 진짜 멋있었어. 그냥 고마워. 나 사실 너 옹호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 세리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로 충분했다. 누군가 이해하려는 마음. 말보다 훨씬 큰 용기였다. 점심시간 급식실 분위기도 미묘하게 바뀌었다. 늘 마지막 줄에 혼자 서 있던 세리에게 웬일인지 앞줄의 아이들이 자리를 비켜줬다. 너 먼저 해. 너 운동하잖아. 힘 많이 써야지. 그 작은 행동 하나에 세리는 무겁게 굳어있던 어깨를 아주 살짝 풀었다. 예전에 태극 도장에서 동료들과 나눴던 물 한 모금처럼. 그날 오후 교감실엔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이름이 윤셀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잠시 후 체육교사가 전화를 받았다. 무슨 국가대표 태권도 협회에서요? 곧이어 교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오늘 오후 윤세리 학생은 체육관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숨을 죽였다. 설마 진짜 무슨 심사라도 하나? 체육관에 도착한 세리는 깜짝 놀랐다. 낯익은 얼굴. 한국에서 그녀를 지도했던 국가대표 코치가 서 있었다. 갑자기 이게 무슨? 학교 측에선 태권도 시범을 요청했다. 학부모 행사에서 자랑할 만한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바로 윤셀이었다. 다음 날 아침 체육관엔 커다란 플래카드가 걸렸다. 윤세리 학생 태권도 국가대표 특별시범. 이름 석자가 커다랗게 붙은 현수막. 그 아래에 선 세리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무대에 오르는 순간 그녀의 몸은 본능처럼 움직였다. 차분한 호흡. 날카로운 동작. 발끝에서 울려나오는 기압에 아이들이 눈을 떼지 못했다. 어느새 숨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는 체육관. 마지막 발차기와 함께 그녀가 자세를 멈추자 잠시 후 천장이 울릴 듯한 박수가 터졌다. 야, 저게 사람이냐? 완전 영화 같아. 쟤 왜 숨기고 있었지? 그날 오후 세리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웃으며 걸었다. 미셸이 옆에서 말했다. 너 이제 진짜 나타난 것 같아. 세리는 말없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파란 하늘,
낯선 나라. 하지만 이제 그곳이 더 이상 외롭지는 않았다. 체육관의 박수갈채 이후 윤세리는 학교 안에서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그녀를 동경했고 누군가는 질투했다. 그중 누군가에는 브리트니도 포함되어 있었다. 야, 쟤 뭐야? 갑자기 주인공 놀이하네. 어제까진 혼자 도시락 까먹더니 오늘은 스타야 뭐야? 브리트니는 팔짱을 낀 채 친구들을 돌아봤다. 누구 하나 대놓고 반박하진 않았지만 그 기세에 휩쓸려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세리가 앉는 자리엔 이상한 냄새가 났다. 의자 위에 소스를 뿌려놓은 듯 축축했고 책상 위엔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다. 냄새는 좀 닦고 살아라. 이건 미국이야. 세리는 묵묵히 손수건을 꺼내어 책상을 닦았다. 말없이 조용히 평소처럼. 쉬는 시간 누군가 뒤에서 가방끈을 잡아당겼다. 균형을 잃고 한 발 앞으로 쏠린 그녀가 돌아봤을 때 로라가 눈을 흘기며 중얼거렸다. 죄송합니다, 태권 마스터님. 혹시 맞으면 날아갈까봐 조심했어요. 뒤에 있던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 속엔 조롱과 억지로 만들어낸 재미가 섞여 있었다. 누군가는 모르는 척했고 누군가는 촬영을 시작했다. 그 모습은 짧은 영상이 되어 학생들의 단톡방에 돌기 시작했다. 코리안 발차기녀, 진짜 스턴트 가능. 브리트니는 그 영상을 보며 키득였다. 무리 속 아이들도 따라 웃었지만 표정엔 어딘가 찝찝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도 알았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걸. 점심시간엔 급식 라인에서 일부러 밀치는 아이들이 생겼다. 트레이 위 국이 쏟아지고 옷에 튄 밥풀을 닦으며 세리는 말없이 자리를 피했다. 미셸이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다가가지 못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세리는 도복을 꺼냈다. 깃을 조용히 메고 벽에 기대어 허공에 몇 번의 손짓을 흘렸다.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견디는 법도 참는 법도. 하지만 다음 날 도복이 찢겨진 채 사물함에 들어 있었다. 한쪽 소매엔 검은 잉크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짜는 사라져야지. 그 문구를 본 순간 세리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무릎이 꺾일 듯 흔들렸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다. 교실로 돌아온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고 책상에 앉아있는 내내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미셸이 조심스레 다가와 속삭였다. 세리야, 누가 이런 짓 한 건지 알 것 같아. 말만 하면 돼. 괜찮아. 세리는 낮게 말했다. 원래 이래. 다시 돌아온 것뿐이야. 미셸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넌 이제 숨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야. 누구보다 대단한 사람이잖아. 하지만 세리는 창밖만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걸 내가 믿을 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 그날 밤 학교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 하나가 올라왔다. 태권도 국가대표라는 건 사실 묵은. 대회 기록도 없음. 그냥 작전 잘 짠 전학생일 뿐. 다음 날 복도엔 다시 웅성거림이 번졌고 세리의 시선은 점점 바닥을 향해 내려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 어두운 분위기를 뚫고 미셸이 당당하게 나섰고 곧이어 제이크가 그 곁에 섰다. 말없이 담담하게 그녀의 옆에 서준 친구들이 있었다. 그 순간 세리는 깨달았다. 이 벽은 혼자 쌓은 게 아니고 무너뜨리는 것도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토요일 아침 교장실 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다. 교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신문 한 장을 탁 내려놨다. 또 터졌군. 이번엔 한국 학생 관련 건이라니. 책상 위엔 국가대표 사칭 루머라는 제목의 익명 커뮤니티 캡처본이 프린트돼 있었다. 댓글 수는 수백 개를 넘었고 다수가 세리를 조롱하고 있었다. 그 시각 세리는 집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부엌에선 아빠가 한국에서 공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지만 그 냄새마저 오늘은 미지근했다. 핸드폰 화면엔 끝없이 쏟아지는 알림과 링크가 도배돼 있었다. 걔 진짜야? 아니면 그냥 무술 좀 배운 애였던 거야? 아는 사람 있음 제보해줘요. 한국이랑 무슨 계약이라도 있는 건가? 세리는 화면을 끄고 조용히 가슴을 눌렀다.
어릴 적 매트 위에서 넘어진 채 울음을 삼키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국가대표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엄마가 눈물 흘리며 안아주던 그 장면도. 그 모든 걸 부정당하는 기분은 차라리 넘어져 무릎이 깨지는 고통보다 아팠다. 일요일 오후, 미셸은 조용히 세린의 집을 찾아왔다. 그녀는 말없이 국기 옆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다 작은 상장 하나를 집어들었다. 대한민국 문화체육부 장관상. 그 아래엔 또렷한 윤셀이라는 이름. 헛웃음이 났다. 야, 이걸 진작 보여줬으면 사람들이 뭐라 안 했을 텐데. 세리는 고개를 저었다. 누구를 증명하려고 싸운 건 아니었어. 그냥 나 자신을 지키고 싶었던 거야. 월요일 아침. 교장실엔 누군가가 미리 와 있었다. 제이크였다. 손엔 노트북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유튜브 영상 하나가 켜져 있었다. 화면 속엔 세리의 한국대회 영상, 16강전 KO 승 장면. 그 짧은 순간 회장 전체가 기립했던 그 명장면이 재생되고 있었다. 제이크는 말했다. 이 영상, 조회수 지금 100만 넘었습니다. 이제 좀 말릴 때 된 것 같아요. 애들이 사실도 모르고 헛소리만 하니까. 교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점심시간. 학교 방송이 켜졌다. 교무실에서 직접 정정합니다. 윤세리 학생은 대한민국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이며 공식 협회 인증 경력 보유자입니다. 익명 커뮤니티에 유포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관련 유포자에 대해 조사가 시작됩니다. 순간 교실 안에 있던 아이들의 표정이 굳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슬그머니 끄기 바빴다. 브리트니는 입술을 깨물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야, 설마 진짜였어? 로라는 속삭였다. 너 그 낙서 진짜 우리가 한 거 들키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때 교실 문이 열리고 체육 선생님이 들어왔다. 윤세리 학생, 교장실로 좀 가자. 세리는 가방을 메고 일어났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다. 복도를 따라 조용히 걷는 걸음, 천천히 굳어가던 벽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교장실 문 앞에서 멈췄을 때 안쪽에서 들려온 교장의 말이 작게 새어나왔다. 세리야, 이제 제대로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할 시간이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교내 방송 이후 학교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바뀌었다. 윤세리, 그 이름은 더 이상 수군거림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제는 누군가의 영웅이었고 영감을 주는 이름이었다. 복도에서 마주친 아이들은 슬쩍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체육관 앞에서 기다리는 아이들이 늘었고 수업이 끝나면 종종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했다. 언니, 발차기 좀 가르쳐 주세요. 세리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조용하지만 그 고요 속엔 분명한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게 평온한 건 아니었다. 브리트니. 그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중심이 아니었다. 무리에서 밀려나고 인기 투표에서도 밀리고 복도에서 아이들이 세리 쪽으로 몰리는 걸 보는 일상이 이어졌다. 말도 안 돼. 내가 얼마나 이 학교에서 날려먹은 시간인데. 쟤는 와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도 갑자기 주인공이 돼? 브리트니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틈만 보이면 견제를 했고 허점이라도 잡히면 움켜쥐려 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교내 지역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인터뷰 프로그램. 주제는 우리 학교의 자랑. 교장은 자랑스럽게 윤세리를 추천했다. 방송팀은 그녀의 태권도 영상과 대회 수상 장면을 클립으로 가져왔고 다음 주 녹화가 잡혔다. 브리트니는 참지 못했다. 그 주 토요일, 브리트니는 미셸에게 일부러 접근했다. 너 셀이랑 친하지? 근데 그거 알아? 쟤 예전 대회에서 실격당한 적 있어. 진짜?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냐? 어차피 인터넷에도 기사 하나 없던데. 영상만 많고 정식 기사 하나 없다고. 미셸은 어딘가 이상함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브리트니의 말투엔 진심이 아닌 불안이 섞여 있었다. 마치 지금이 아니면 무너질 것 같은 초조함. 그녀는 더는 싸우는 아이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려는 벼랑 끝의 아이처럼 보였다. 며칠 뒤 브리트니는 몰래 학교 서버에 접근해 세리의 생활 기록부를 훔쳐보려 했다.
방법은 간단했다. IT 동아리였던 한 아이를 설득해 선생님의 로그인 아이디를 알아낸 뒤 자료실 컴퓨터에 저장된 세리의 출신 학교 정보를 훔쳐보는 것.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은 녹화 하루 전날 교감의 컴퓨터에 설치된 보안 알림 프로그램에 의해 들통났다. 브리트니는 교무실로 불려갔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전교생에게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졌다. 윤세리의 도복을 훼손한 것, 루머 유포의 시초, 그리고 이번 해킹 시도까지 모두 브리트니의 이름 아래 기록되었다. 브리트니는 말했다. 왜 쟤만 다 괜찮은 거야? 난 항상 노력했는데. 이 학교는 나한테 전부였다고. 그녀는 눈물 한 방울 없이 교무실을 나섰다. 그 뒷모습을 세리가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 날 녹화장. 세리는 인터뷰를 앞두고 조명을 받으며 앉아 있었다. 리포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동안 힘들었던 일이 있었다면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세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엔 나 자신이 두려웠어요. 뭔가를 증명해야만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나를 증명하는 건 싸움이 아니라 내가 쌓아온 시간이라는 걸요. 방송은 전교생에게 중계됐다. 그 장면을 교실에서 본 브리트니는 말없이 화면을 껐다. 그리고 한참 뒤 세리의 사물함 앞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검은 펜으로 적힌 글씨. 미안해. 너무 늦었지? 이른 새벽 바람에 실려온 낯익은 냄새가 창틈을 스쳤다. 세리는 반사적으로 창을 열었다. 젖은 흙냄새. 한국의 도장마당에서 새벽 수련을 마친 뒤 발에 밴 땀과 흙의 혼합. 그 냄새와 아주 닮아 있었다. 오늘은 인터뷰 후 처음 맞는 월요일. 학교는 여느 때보다 조용했고 아이들의 시선은 더 이상 의심도 동경도 아닌 평범한 인사로 바뀌어 있었다. 복도에서 마주친 미셸이 살며시 말했다. 세리야, 너 요즘 웃는 게 늘었어. 나 웃고 있었어. 세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입꼬리를 만져보며 작게 웃었다. 그래, 나 이제 조금 편해졌나 봐. 그날 오후 교장실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근처 시립 태권도관에서 세리에게 수련지도 요청이 들어온 것이다. 한국 무술의 정통성을 전하고 싶다는 이유였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다. 다시 도장에 들어서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은 걸 끄집어낼 것 같아서. 하지만 곧 그녀는 가방 속 깊은 곳에서 도복을 꺼내들었다. 그 도복. 찢겼던 자리도 깔끔히 꿰매져 있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꿰맨 그 실밥들이 말없이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다. 시립체육관. 아이들 앞에 선 세리는 낯선 긴장감을 느꼈다. 낯선 언어, 낯선 시선, 그러나 익숙한 공간. 그 작은 체육관의 매트 위에서 그녀는 다시 자세를 잡았다. 처음엔 아이들이 어색해했다. 말도 느리고 표정도 진지한 선생님. 하지만 단 한 번의 시범 발차기 후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와, 진짜 영화처럼 떴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무릎을 올릴 때 힘을 어디다 줘요? 세리는 자세를 고쳐주며 하나하나 설명했다. 손짓이 어색할 때면 직접 보여줬고 영어가 막힐 때면 발차기로 대신했다. 그녀의 태권도는 언어가 아니었고 움직임이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한 아이가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한국에서 왔다면서요? 한국은 어떤 곳이에요? 세리는 잠시 말이 막혔다가 천천히 답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곳. 비 올 때도 햇살 있을 때도 늘 제자리로 돌아가는 곳. 그날 저녁 세리는 체육관 옆 벤치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다. 노을빛이 붉게 내리던 하늘 아래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앉았다. 제이크였다. 들었어. 도장 선생 됐다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 어울려. 너는 그렇게 있어야 되는 사람 같아. 세리는 대답 대신 노을 속으로 시선을 옮겼다. 아직 불안도 있었고 아직 고개 숙이게 만드는 기억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다음 날 교실 책상 위엔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내 동생이 너한테 배우고 싶대. 너라면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세리는 조용히 쪽지를 접었다. 그리고 작은 속삭임처럼 혼잣말했다.
이제야 나로 사는 법을 조금은 알 것 같아. 봄이 오고 있었다. 학교 운동장 끝자락에 있는 벚나무 가지에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고 미국의 마을에도 낯선 한국의 봄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세리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학교에 도착했다. 늘 하던 대로 조용히, 그러나 예전처럼 주눅들지 않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아이들이 먼저 인사했다. 수업 시간에도 손을 들어 의견을 말했고 발표하라고 시키면 조금은 웃으며 앞으로 나섰다. 교실 뒤 칠판 옆엔 작은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윤세리 지도 태권도 방과 후 프로그램. 매주 수요일 자율 수업. 그 포스터는 처음엔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첫 수업을 보고 나선 상황이 달라졌다. 10명, 15명, 그리고 어느 날은 체육관 문 밖까지 아이들이 서 있었다. 세리는 아이들에게 한 동작씩 천천히 알려주며 그 속에 마음을 실었다. 태권도는 누굴 이기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단단히 하는 거라고. 어느 날 오후 체육관에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브리트니가 나타난 것이다. 아이들은 웅성거렸고 제이크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다. 무슨 일로 온 거야? 브리트니는 체육복도 아니고 책가방도 없이 그저 사복 차림으로 조용히 말했다. 구경만 해도 돼? 세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브리트니는 끝까지 벽에 기대어 서 있었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다가와 입을 열었다. 나 너한테 질투했던 것 같아. 세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거 알아. 나도 한때 누군가를 질투했으니까. 브리트니는 그 말에 잠시 숨을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그리고 며칠 후 태권도 수업엔 처음 보는 얼굴이 하나 늘어났다. 브리트니였다. 땀에 젖은 머리를 묶고 삐뚤한 자세로 따라하며 연습을 시작한 날. 세리는 작게 웃었다. 변화는 이렇게 오는 거라고. 학기가 끝날 무렵 지역 체육 행사에 학교 대표로 나가게 된 세리는 아이들과 함께 단체 시범을 준비했다. 발차기 타이밍을 맞추고 기합을 외치며 그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느꼈다. 무대 위 마지막 동작을 마쳤을 때 관중석에서 박수가 쏟아졌고 그 순간 세리는 또렷하게 깨달았다. 숨지 않아도 괜찮아졌다는 걸.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이제 나는 그냥 나답게 있어도 된다는 걸. 시범을 마치고 무대 뒤로 돌아온 세리는 조용히 도복 윗단을 여미며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하늘은 푸르고. 세리는 그 하늘 아래 당당히 걸어 나갔다. 처음엔 그저 버티는 게 전부였다. 말 대신 주먹을 쥐었고 웃음 대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진짜 강함은 그 모든 날들을 견디고도 여전히 다정하게 설 수 있는 것이라는 걸. 당신이라면 그날의 세리처럼 용기 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이 겪었던 용기의 순간도 함께 나눠주세요.